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식전에 먹는 것이 식후에 먹는 것보다 흡수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메가도스 요법에 쓸 때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먹는 것이 조금 더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다. 온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온도는 그닥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대신에 습도에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엔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방습제를 절대 빼고 보관하지 마셔라. 배연약사의 약꿀팁, 오늘은 비타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타민제는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요즘에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먹고 있는 제제, 어떠한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드시고 계신 제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종합 비타민제, 특히 비타민 B군 복합제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타민 B군, 특히 종합 비타민제를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러한 제제를 드실 때 좀 궁금하신 점이 좀 있어요. 뭐냐면 밥을 먹고 먹어야 되나? 밥을 먹기 전에 먹어야 되나? 어떠한 경우에는 밥을 먹고 나서 먹으라고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밥 먹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맞는 말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논문을 좀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캐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. 뭐 근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식사하고 관계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. 사실 그 많은 비타민들, 특히 수용성 비타민제의 경우에는 흡수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각 그 비타민 B군에 따라서 각각의 흡수되는 채널이 트랜스포터라고 하죠. 흡수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채널에 맞춰서 흡수가 될 때 이것이 과연 식후에 먹는 것이 좋으냐 식전에 먹는 것이 좋으냐 이게 사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?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각 내용, 각 비타민들, 뭐 비타민 B1인 뭐 치아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따로따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식전에 먹어야 되느냐, 식후에 먹어야 되느냐가 나와 있질 않아요. 나와 있질 않아서 다행히 이런 걸 찾아보다가 재밌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. 그 임산부의 경우에 엽산하고 비타민 B12를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을 먹을 때 식전과 식후에 이 먹었을 때 혈중 농도 차이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소장에서 흡수될 때 그 자기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흡수가 된단 말이죠. 이렇게 흡수가 될 때 역시 식전과 식후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른 비타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물론 여기서 지금 지용성 비타민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수용성 비타민만 얘기하는 거죠. 비타민 메가요법은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으로 하니까요. 그래서 엽산과 비타민 B12, 시아노코발라민의 그 흡수 상태를 보니까요. 여기 논문을 좀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의 엽산과 시아노코발라민을 비타민 B12를 먹었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농도가 낮더라. 즉 공복에 먹을 때 흡수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. 즉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공복에 먹는 것이 흡수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다. 흡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. 단 만약에 이제 위장관이 좀 약해서 그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먹었을 때 위장관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먹는 게 좋지만 그러면 조금 더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미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, 지방과 합쳐져서 형태를 갖춰가지고 그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그 아예 멀티,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아예 멀티의 경우에는 식후 즉시 복용하는 것을 아무래도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가야 되니까 권장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비타민 B군만 들어있는 메가요법의 경우에는 식전 또 공복에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일반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장 장애가 없다면 식전에 드시도록 특히 이제 그 임신 준비 때문에 엽산이나 비타민 B12를 드시는 경우에는
더군다나 식전에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메가요법에 대한 거죠. 메가요법을 쓸 때 그 용량이 다 흡수가 되겠느냐. 그러면 만약에 용량이 다 한꺼번에 흡수가 안 된다면 용량을 나눠서 먹는 게 좋으냐. 즉 50ml, 50ml 나눠서 먹느냐 또는 뭐 100ml를 한꺼번에 먹는 게 좋으냐.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. 비타민 B1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약동학이죠. 하이도스 오랄 치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. 그러니까 그 오랄 먹는 치아민 염산염을 하이도스로 투여했을 때 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느냐, 그 약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, 흥미로운 점은 용량이 아주 높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여기는 지금 100ml, 500ml, 1500ml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. 그러니까 100ml, 500ml, 1500ml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용량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용량에 속하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도스라 해서 100ml를 먹는데 1500ml까지 쓰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주 하이도스인데, 그래서 하이 용량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인데, 아예 하이 용량으로 썼을 때가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100ml보다는 500ml보다는 1500ml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?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하이 용량으로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. 그러니까 50ml짜리 두 개를 그 나눠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저녁으로 100ml짜리 하나를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농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. 10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쭉 나와 있는데,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예 하이도스를 그냥 한꺼번에 먹는 것이 좀 더 좋다. 이거는 이제 그 치아민의 흡수 면에서 치아민이 그 일정 자기 트랜스포터, 치아민이 통과하는 소장 내 트랜스포터를 그 특이 트랜스포터를 통과하지만 그 트랜스포터가 이제 그 능동 수송이라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수송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용량 의존성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용량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실험 테스트가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100ml짜리를 먹는 거, 50ml짜리 두 번을 먹는 것보다 100ml 먹는 게 낫고, 그거보다 낮은 15ml나 20ml짜리를 먹는 것보다는 50ml를 먹는 게 훨씬 더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. 지금 이거는 염산치아민이라서 비활성형인데 우리가 활성형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흡수라든지 혈중 농도에서 효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활성 비타민이요, 벤포티아민이라든지 프로설티아민을 복용하는 것이 비타민 B1을 복용하실 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요. 보관입니다. 보관. 이 비타민제를 보관할 때 과연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으냐. 비타민제가 그 실온에 우리가 상온에 보관돼야 되는데, 상온에 보통 개봉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약은 6개월, 원통에 들어있을 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, 온도가 들쭉날쭉했을 때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, 이러한 부분인데,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즉, 그 비타민 B1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스코르베이트, 우리가 비타민 C까지를 쭉 테스트를 했어요. 논문 제목은 아주 재밌습니다. 저장 온도 및 상대 습도가 비타민 정제 중 수용성 비타민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, 이러한 논문인데요. 이 논문에 의하면 재밌는 거는 25도에서 45도까지, 45도 좀 대단하죠. 45도까지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함량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함량 변화가 주수로 봤는데 35주까지 거의 변화가 없어요. 35주까지 거의 변화 없이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. 온도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이러한 우리 수용성 비타민이.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습도의 영향을 아주 받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11%, 그 다음에 75%, 100% 이런 습도에 나눠져서 조사를 했더니 비타민 C의 경우에 첫 번째가 나와 있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A가 비타민 C거든요.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이게 뭐 5주를 채 못 가요. 그냥 완전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, 비타민 B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5주 안에 그냥 습도가 높으면,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습도가 75%, 약 75%면 굉장히 높은 습도에 속하긴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. 물론 11%와 75% 중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이 없긴 없어요. 중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큰 수분에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. 이게 지금 이렇게 고수분 환경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. 그러니까
방습제를 절대 빼시지 마셔라. 방습제를 빼면 안 되고 뭔가 눅눅해져 있으면 이미 약효가 완전 바닥났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습도에 맞춰서 보관을 잘해야 된다. 자, 결론을 내보죠. 결론을 내보면 첫 번째, 비타민, 수용성 비타민, 특히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식 전에 먹는 것이 식 후에 먹는 것보다 흡수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위장장애를 호소하지 않는 한에서는 식 전에 복용하셔라. 특히 엽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후 말고 식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. 두 번째, 그 메가도스 요법에 쓸 때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먹는 것이 조금 더 혈중濃도를 높일 수 있다. 특히 염산 치아민의 경우에는 아주 1500 아주 고단위를 투여했을 때와 100을 투여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. 그러니까 즉 이것을 바꿔서 아주 소량보다는 다량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좋으니까 1회 요법을 쓰는 것이 좋고, 만약에 50ml 두 번 나눠 먹는 것도 그냥 한꺼번에 100ml를 먹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. 마지막으로 보관상에서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온도는 그닥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대신에 습도에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엔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방습제를 절대 빼고 보관하지 마셔라. 그리고 그 개봉했을 때는 그 안쪽이 약간 눅눅한 느낌이나 결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이미 약효가 완전히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좋다. 이러한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비타민제를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.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한 여름 나시고요. 비타민 B군은 특히 여름철에 많이 소모가 되니까 많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